시사해설 시간입니다. 큰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이 약 1시간 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의 연설이 성사된 배경도 매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의 이번 연설에 따른 양국 간의 관계 악화 여부도 문제이지만 지금 이 시간 현재는 과연 그가 오늘 의회 연설에서 무슨 말을 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의회 연설장에는 약 50여 명의 의원들이 보이콧을 하게 되고요. 이 중에는 여러 유택의 중진 의원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시간 현재 이를 둘러싸고 어떤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종합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자,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 내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가 과연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화이트하우스가 오늘 아침에 하는 얘기가 네타냐후가 이제 연설하는 거는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1시간 그렇죠. 안으로 이제 연설을 하니까 지금 의회에서 다들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문제예요. 내용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핵 협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 내용을 폭로하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아라 하고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네타냐후가 이제 이번에 굉장히 논쟁적인 배경 속에 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첫째, 자기가 왜 여기 와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걸 합리화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둘째는 이게 지금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그 외교적인 협상이 얼마나 bad deal이냐, 이게 좋지 않고 위험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민감한 사항을 노출해서 폭로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이제 화이트하우스하고 국무부하고 낌새를 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만일 이걸 그 경고를 하면서 Don't betray us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배합은 하지 말아라. 이게 betray라는 굉장히 거치는 단어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경고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만일 델리케이트한 내용이 공개가 되면은 지금 스위tzerland에서 이 시간 현재 이제 회담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존 케리가 거기 가 있고 이란도 가 있고 육사국이 그렇죠. 다 가 있잖아요. 네. 이게 자칫하면 낭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터트려 버리면은. 그렇게 되면 네타냐후가 자칫하면은 남의 집에 주인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그냥 연설하고 가는 사람, 또는 남의 협상 막바지에 다 스포일러라고 하죠. 스포일러. 다 망치고 가는 사람, 이런 악명을 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만약 연설 원고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안에서 이걸 얼마를 지우고 뭐를 해야 될까 아마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이 저간의 사정은 뭐 여러분 잘 이미 아시죠. 존 베너 하원 의장이 이제 네타냐후를 초청했고 의회 연설을 하게 됐고 네타냐후가 이걸 수락을 했고, 근데 이제 문제는 화이트하우스하고 전혀 사전에 상의가 없었다는 거. 이란 협상 마감이 한 3주 전인데 지금 그 시점에 나와 있다는 거. 이스라엘 선거가 2주 남아 있는데 이 시점에서 연설한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에서 잘 쓰는 말로 wrong time, wrong place. 네.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미국 의회라는 게 가장 권위 있는 신뢰받는 장소인데 이걸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되겠느냐. 이 의회라는 것에서 자국 대통령을 남의 나라 정상을 데려다가 비판하는 장소로 써서 되겠느냐. 이게 자칫하면 냉수적인 장소가 될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는 바로 뭐 전야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오늘 이 큰 이벤트가 벌어지는데 어제는 그 APEC이라는 거, 미국 이스라엘 공공문제위원회라고 이름이 붙은 것인데 이게 이제 유태계 미국 시민들인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강력한 그룹이에요. 여기 대의원만 한 16,000명이 있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강력한 그룹인데 이 자리에서 이제 네타냐후가 연설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이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을 파견했잖아요. 수잔 라이스 안보단 보좌관하고 스마타 파워 UN 대사하고 두 사람을 보냈죠. 그다음에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그 비슷한 시간에 영국의 로이터 통신하고 회견을 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시간에 존 케리 국무장관은 스위스랜드에 가서 이란 외무장관하고 핵 협상에 대한 진입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설의 배경이 꽤 복잡하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화이트하우스 쪽에서 맞불을 질렀다고 볼 수 있죠. 저쪽에서 사람이 네. 연설하니까 우리도 가서 연설한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복잡한 상황이 진행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어제 그 네타냐후 이제 오늘 연설인데 민주계 의원들이 한 50여 명이 이제 불참을 해요. 그러니까 꽤 많은 거죠. 상하원 다 합해서 한 500여 명이 되는데 이 중에 한 10%, 또 민주당 쪽에서는 한 20%가 불참을 한다고 해요. 보이콧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는 유태계 의원들이 많잖아요. 주이시 출신들의 상원 하원들이 많은데 이 사람들도 많이 여기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그 양측에서 이스라엘 쪽이나 미국 쪽에서 다 이게 너무 지금 핫하고 그 비등하니까 논쟁이 너무 심하다는 걸 의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걸 좀 진정시키자, 온도를 좀 낮추자 하는 노력들을 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이견,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건 확실하게 더 드러나는 그런 그 장소가 이벤트가 어제 벌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민감한 시점이면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양측이 모두 어느 정도 이 진화 작업을 하는 그런 느낌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양측의 이견이 깊은 것만 또 확인된 것은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진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이견은 더 드러났고 특히 이제 방법상의 문제. 어떻게 화이트하우스에 사전 통보 한마디도 없이 외국 정상을 데려다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시키느냐, 이제 그 방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쾌한 얘기들이 또 오고 갔죠. 그러니까 이제 나타냐후가 이제 어제 그 에이펙에서 연설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 인텐션은, 내 의도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경시나 경멸이 절대로 아니다. disrespect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의도는 이란과의 협상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미국의 의원들에게 알려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나의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다. moral obligation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하고 회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번 이 논쟁이 혼선을 빚고 혼란을 야기한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근본적으로 양국 간의 우방 관계는 변함이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걸 강조를 하고 전제를 했죠. 그러나 양자 간의 이라크 핵 협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이견이 있는 것은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화이트하우스 쪽에서는 지금 뭘 하려고 그러면 이란 핵을 주변 6자국하고 이제 함께 외교적으로 풀자 하는 건데 뭐 이제 진행상은 확실하게 나온 거 없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도된 것들을 종합하면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하고 확인 가능한 방법으로 이걸 확인한다. 무기급 개발을 막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아직 협상 시간에 한 1년 정도는 시간이 더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은 여기서 전혀 생각이 다르죠. 외교적인 협상한다는 자체가 이게 지나치게 나이브한 것이다. 온건한 생각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게 주변국이나 미국으로서는 그냥 국가 안보의 문제지만은 우리한테는 생사가 걸린 문제다. 고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고 생션을 하든지 강력한 전쟁을 하든지 뭐 하자 이제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미국 내 이견이 또 있잖아요. 미국 내에서 공화당 쪽에서는 이걸 이제 오바마식으로 하는 거 외교 협상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회 자체에서 이란에 대한 경제 봉쇄안을 강력한 거를 하나 또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의 입장에서 지금 협상이 진행 중이지 않냐. 아직 3주나 남았는데 지금 그런 걸 하면은 어떡하냐. 나로서는 비토할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양자 간의 이견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심화되어 있는 틈을 비집고 지금 네타냐후가 들어와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바로 문제인데. 그렇군요. 그래서 네.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요. 만일 부시 대통령이 이라크 침공을 했는데 그때 프랑스가 굉장히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민주당 의원들이 부시 대통령한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프랑스 대통령을 불러다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시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냐? 어떤 느낌을 가지겠느냐? 불쾌할 거 아니냐? 네. 나도 그런 거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어저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에 앞서서 에이펙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에이펙 회의 어떻게 진행이 됐고 또 그리고 참여한 유태계 의원들의 반응 어땠나요? 그죠. 이번 이벤트가 이제 불쾌한 쪽이 많죠. 뭐 오바마 대통령 화이트하우스 그렇고 이제 국무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그리고 의회 내에 있는 민주당계 유태계 의원들도 굉장히 기분이 나쁘단 말이에요. 또 이스라엘 그 나라 자체 내에서도 이제 이견이 분분하고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에이펙 회의가 어제 벌어졌단 말이죠. 뭐 16,000명이나 되는 대단한 그 대의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지지 단체죠. 근데 이제 어제 네타냐후가 왔고 유엔 대사가 왔고 화이트하우스 안보의 담당관이 왔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이펙은 사실은 공화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단체죠. 그런데 우리는 범정당적인 기관입니다 하는 걸 자꾸 강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벽에 이제 그 기자들이 많이 잔뜩 가 있었는데 보도된 거로는 보면은
그 벽에 전광판 같은 안내판이 붙어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그 주의사항이 계속 뜨더라는 거예요. Don't boo, be friendly. 그러니까 그 대의원 여러분들 비유에 맞지 않는 얘기 나와도 야유하지 마시오, 부호하지 마시오 이 얘기고 네. 친절하게 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이제 그런 그 주의사항을 이제 거의 계속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의원들이 이제 뭐 나타냐후가 이제 입장을 하니까 열렬하게 환영 박수를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런데 연설을 시작해서 이제 이 대목에 내 의도는 오바마를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이 보도를 한 거 보면 대의원들 중에 그 장내에 있던 대의원들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이 박수를 치더라. 또 내 의도는 미국 정파적인 정치에 내가 끼어들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한 10분의 1 정도만 박수를 치더라. 고로 이 매우 친이스라엘적인 단체에서도 반응이 별로 시원치 않았다. 이제 그런 그 보도들을 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 이제 그 유태계 의원들 중에서 중진들이 많이 있죠. 근데 다이안 파인스타인 같은 의원은 캘리포니아 민주당 출신이고 아주 뭐 상원 정보위원장 역임한 여성 의원인데 대단히 그 고참이죠. 이 사람이 유태계란 말이죠. 근데 어제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나타냐후 총리가 지금 전 유대계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귀하를 대표하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이 No, 이 사람 나 대표하는 거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Jewish 커뮤니티도 다른 어떤 커뮤니티와 똑같이 커뮤니티 내에 이견도 있고 다른 생각 가지고 많은 토론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전 주이시를 대표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언사를 한 이런 거를 보면은 나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Arrogancy. 굉장히 오만한 태도다. 오만하다는 건 굉장히 좀 그렇죠. 신랄한 용어 아니에요? 네.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의 유태계 중진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시카고 지역의 이제 제9지구 하원의원, 존 시코스키 하원의원, 여성 의원이죠. 바로 제 하원의원입니다. 제가 이 사람이 우리 구역인데, 이 사람 역시 민주당의 유태인이죠. 이 사람이 시카고 트리뷴에 기고를 하는 게 오늘 아침에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나타냐후 연설장에 참석하지 않겠다. 50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내가 그걸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면서 첫째 이번 연설 때문에 델리케이트한 미국의 그 이란과의 협상 노력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네. 이게 넘버원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범정당적으로 계속 지원을 몇십 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범정당적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거 잘못하면 양국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안 가는 것이고 세 번째는 존 베너라는 사람이 이 신성한 미국 의사당을 정략적으로 이용했다는 거. 자칫하면 냉소적인 장소로 전략시키려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강력하게 비판하라 이렇게 좀 강하게 아주 강하게 그 카멘터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역시 유태계의 민주당 의원이지만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고 히스패닉계의 우리 시카고 지역의 하원 의원인 루이스 구티에레스 이 사람이 이번에 시카고 시장 선거에 굉장히 활약이 많죠. 이 사람도 나도 불참하겠노라. 그래서 한 50여 명의 의원들이 불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뭐 한 40분 이후면은 이제 연설이 시작되는데 과연 어떤 연설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지금 연설 내용을 얼마나 고치고 얼마나 네.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얼마나 델리케이트한 내용을 폭로할지 그걸 이제 내일 아침쯤에는 우리가 알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언론들이 계속해서 그 주변을 비치고 있지 않습니까?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자,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의회 연설이 잠시 후에 있게 됩니다. 여러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나타냐후 총리의 의회 연설인데요.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 종합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는 오늘 어떤 연설을 했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해설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렇게 네. 되겠죠. 네. 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